2020년 11월 2일입니다. 11월에 이제 첫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두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단 시장 환경 자체는 이제 만만치는 않죠. 하지만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감싸고 있는 이런 악재들,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달에 이제 지금 시장의 악재들이 거의 변곡점을 맞는다라고 봐요. 그럼 방향성이 나오려는 시도들은 계속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한 주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 변동성은 어쩔 수 없고, 다음 주부터 시장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은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그 부분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이제 세 가지 이슈: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부양책, 코로나19, 그죠? 이 세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미 사전 투표는 3분의 2 이상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 거의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네, 현장 투표도 일단 봐야 되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압승하는 게 좋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등비등하게 나와서 바이든이 이기면 트럼프가 불복한다,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보는 시나리오니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승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보셔야 되고, 부양책은 어차피 처리됩니다. 올해 안에는 처리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안 된 것은 조금 아쉽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양책은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왜?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지표가 괜찮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하게 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미국 기업 실적 혹은 경제 지표 무너질 거라는 거 뻔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양책이 나와야 되고, 어쨌든 그 바이든 후보가 될 거면 상원과 하원까지 싹 민주당이 장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부양책을 시행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환경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보다는 미국 편을 들어라 라는 압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외교, 이런 부분을 또 잘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 하나도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대선은 이제 이번 주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 미국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고, 결국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이 어디까지 진정이 되고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어쨌든 완전히 죽을 수 없다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겠죠. 지금 이제 미증시 보시면 나스닥이 항상 중요한데,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전 저점까지는 아직 가격이 남아 있긴 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지려면 사실 1500포인트가 깨져야 돼요. 근데 이 구간까지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지만, 추세적인 움직임 한번 봐야겠죠. 강력한 지지 라인은 1500포인트에서 전저점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확인할 게 유가,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유가가 어찌되었던 간에 조금 반등을 해주거나 하락세가 좀 진정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이제 전저점의 지지 구간이 요 라인 완전 직전까지 와서 여기서 종가로 조금 더 밀리면 추세가 일단 이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다음 지지라인 한 2200포인트 선 전후 이 정도까지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을 해줘야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위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을 딱 찍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난주에 조금 밀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자금을 투입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언택트 업종, 그다음에 IT 업종,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괜찮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그리고 4분기 실적 컨센서스까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다. 제가 이제 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압축 대응, 그죠? 네, 종목은 압축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VIP판에서 공략하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종목 선택하고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VIP판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제가 정확한 매매 신호 좀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하시고요. 이번 주도 개인 투자분들 모두 성투자하시고요. 화이팅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